여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 여기자가 인파를 헤집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빽빽해서 여의치가 않는 모습인데요. 알고 봤더니 루브르 박물관에 곧 등장할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 여기자는 루브르 광장에서 목격했던 놀라운 장면뿐만 아니라 친구를 통해 더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프랑스 여성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기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엘로디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곧 대망의 파리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점에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소개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간 프랑스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올림픽은 1924년 파리 올림픽이었고 이후 100년이란 세월이 흐를 동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적이 없었죠. 올림픽을 12년 만에 다시 열기도 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비슷한 규모로 여겨졌던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프랑스는 그간 너무도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인지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가 저는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100년간이나 열리지 않은 올림픽이라면 살아생전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이렇게 올림픽을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저는 올림픽 관련 기사를 쓸 때도 최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쓰고 싶었어요. 프랑스에선 올림픽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잘 해내고 있고 시민들도 모두 우리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환영하고 저처럼 기뻐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그렇게 최대한 좋은 면만을 담아 기사를 써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민들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분명 좋은 내용으로 글을 썼는데 욕하는 악플도 많이 달리고 저에게 기자 자격이 없다는 둥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저는 지금 이곳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 올림픽의 생각보다 뭔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보다 보니 마냥 좋게만 알려서는 안 될 수준이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면 볼수록 문제점들이 정말 눈에 많이 보이더군요. 일단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역대 올림픽 중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선수촌에 에어컨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장 더운 7월 말부터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그나마 숙소별 선풍기 한 대씩은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로 과연 감당이 될까요? 참고로 미국 CBS 방송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지만 파리올림픽 폭염 위험에 관한 새 보고서는 올해가 훨씬 더 더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개막 5년 전인 2019년 7월 25일에는 파리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43도를 기록했다면서 프랑스에서 당시 약 5천 명이 무더위로 숨졌다고 지적했죠. 조직위원회는 지하수를 순환시켜 자연냉각으로 선수촌 숙소의 실내 온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말하곤 있지만 대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고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7월 말 한여름의 파리에서 과연 세계 국가대표 선수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더라고요. 친환경도 좋지만 그 이전에 이건 사람 생명하고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 이게 정말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에 정말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강했지만 이와 별개로 기자로서 진실을 숨기고 문제점을 아예 감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에어컨 문제 외에도 특히 파리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센강의 수질 문제와 공중 화장실 위생 문제, 그리고 길거리 쓰레기와 지하철 악취 문제 등이 대표적이었고 저는 이때부터 이러한 문제들 각각에 대해 나름대로 객관적인 팩트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기자로서 본분을 다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한편으론 자괴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프랑스 정부에선 자국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이 세계적인 축제에 대한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해온 건가 싶은 생각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언제부턴가 답답함과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올 지경이었죠. 제 동료 기자들도 다 비슷한 분위기였고요.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는 올림픽을 앞둔 파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 있는지 다들 한숨이 끊이질 않았죠. 이런 시기라면 차라리 올림픽을 열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는 소리도 정말 많이 나오고 말이에요. 또 파리 시민들 분위기도 참 암담할 지경입니다. 길거리 시민들의 표정이 늘 침울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죠. 그간 일반적인 올림픽 개최국들의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프랑스 국민의 고작 20%만이 파리 올림픽 개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올림픽 기간에 다른 곳으로 떠나 있을 거라고도 말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올림픽 기간에 제발 파리에 오지 말라고 반협박식으로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죠. 파리 시민들이 올림픽에 대해 떨떠름하다는 건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날마다 분노의 글들이 넘쳐났고 생강 수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파리 시장은 이를 진정시키려고 본인이 직접 생강에서 수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오히려 화를 더 키웠고 급기야 생강의 변기를 합성한 사진이 공유되며 시장이 수영하는 날 다 같이 생강에 똥을 싸자는 글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계획에 동참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 그런데 참고로 얼마 전에 파리 시장이 실제로 생강에서 수영을 했어요. 시민들이 똥까지는 싸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그런데 똥 안 쌌다고 좋아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고 있자니 저도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 시민들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다 같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왜 이리 불만만 쏟아낼까 싶은 생각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를 위로해 준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음악이었어요. 제가 BTS를 참 좋아했거든요. BTS의 노래를 듣고 있을 때면 신기하게도 잠깐이나마 스트레스가 쭉 가라앉고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BTS 노래를 자주 듣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사에 새로운 직원이 한 명 오게 되었는데 동양인이라 하더라고요. 새로운 직원의 이름은 연수 씨였고 그녀는 한국인이었어요. 원래 다른 방송사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쪽으로 전근을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연수 씨는 첫인상이 참 좋았고 성격도 밝아서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특히 저와는 더 친해졌어요. 나이도 같았고 알고 보니 사는 곳도 가까이 살아서 출퇴근도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급속도로 친해진 우리는 출퇴근을 같이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저는 평소에 BTS의 고향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도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었어요. 연수 씨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 유학을 와서 한국에 산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연수 씨도 저처럼 BTS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서로 초대해서 BTS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니 주변이 시끌시끌한 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마침 옆에 있던 동료 아멜리를 붙잡고 물어봤죠. 아멜리는 저에게 이번에 파리 올림픽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이 대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하라고 했더니 이번에 BTS 진이 와서 성화봉송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BTS 진이 여기 파리에 성화봉송을 온다고? 저는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 루브르 구간에서의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가 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화봉송이라는 건 세계적으로 방송되면서 올림픽을 홍보하고 알리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거든요. 게다가 이번 올림픽 성화봉송은 프랑스 혁명 기념일날 진행되는데 이날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기념일 중 하나거든요. 이런 의미 있는 날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이 한국의 BTS 멤버라니 정말 놀라웠죠. 물론 저는 BTS의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했지만 그와 별개로 정말 예상치도 못했기 때문에 많이 놀랐어요. 프랑스 매체에서는 파리에서 성화를 들고 입장할 유명인 중 한 명으로 진을 꼽으며 기대감을 표한 바 있는데 이들이 선정한 인물 중 진은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놀라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또 무척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바로 이번에 BTS 진의 성화봉송 장면을 취재하는데 저와 연수 씨가 나가게 되었거든요. 특별히 BTS를 좋아하는 저희들을 배려해 팀장님께서 저희를 현장에 나가도록 해주신 거죠. 저는 너무 기뻐 팀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드렸어요. 성화봉송이라는 건 늘 TV에서나 구경하던 일이었는데 직접 성화봉송을 보러 가다니, 게다가 BTS 진의 성화봉송을 보러 가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퇴근 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연수 씨와 함께 저희 집에서 BTS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마치 파티를 하듯 그날 밤을 신나게 즐겼답니다. 그렇게 성화봉송 날이 다가왔고 저는 카메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챙긴 뒤 설레는 마음으로 연수 씨와 함께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루브르 박물관이었어요. 꽤 일찍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루브르 박물관 앞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현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카메라가 자신들을 비추니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며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연수 씨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듯 끄덕끄덕거리며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연수 씨에게 혹시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느냐고, 대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으니까 연수 씨는 저 사람들이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라며 한국말로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BTS 팬들인 것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외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하고 자존심도 세서 심지어 관광객이 영어로 뭘 물어봐도 어디 감히 프랑스에서 영어를 써? 프랑스어 배워서 와. 이런 느낌으로 대답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며 인사를 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놀라운 분위기 속에서 연수 씨와 함께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린 지 꽤 시간이 흘렀을 때쯤 갑자기 멀리서 여러 명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와 연수 씨는 깜짝 놀라 비명이 들리는 쪽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BTS 진이 성화봉송을 위하여 루브르 박물관에 드디어 나타난 것인데요. 힘들 때마다 들었던 노래의 주인공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저희는 진의 모습을 한 장면도 빠짐없이 찍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답니다. 그리고 진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하는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인파들이 진이 성화를 들고 오는 모습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는 무려 8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진이 군대를 가 있는 1년 반이라는 시간도 기다렸는데 그에 비하면 8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진은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넘겨주기 위하여 곧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요. 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다들 한국어로
김석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진이 다음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할 때엔 모두가 숨을 죽였고 성공적으로 전달이 끝나자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연수 씨와 저는 정말 감격에 눈물이 차오를 지경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웬만한 인기 연예인이 와도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모일 텐데 한국의 한류 열풍의 힘이 실제로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BTS의 진이 성화봉송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무사히 촬영하고 돌아온 저와 연수 씨는 그날 밤도 저희 집에서 기분 좋게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수 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저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며 휴대폰을 들이미는 거예요. 뭔가 싶어봤더니 아까 성화봉송을 했던 BTS 진을 프랑스 인기 유튜버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놀랍게도 인터뷰가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우리는 밸런스 게임 할 거예요. 오, 밸런스 게임. 네, 준비됐어요? 아유, I'm ready. 육아 중에 에펠탑 가기, 대 루브르 박물관 가기. 저는 에펠탑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높은 데서 또 보면은 이쁘잖아요. 그래, 예. 맞아. 리듬 체조 경기 보기, 대 수영 경기 보기. 리듬 체조랑 수영.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이 액티비한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수영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물론 다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수영 쪽이 저한테는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면 네. 테니스, 대 펜싱. 테니스 대 펜싱. 제가 또 테니스 취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테니스. 네, 예,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아상 먹기, 대 바게트 먹기. 아까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지는 걸 보며 깜짝 놀랐던 것에 이어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영어도 아닌 심지어 그간 변방이라고만 여겨졌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수에게 맞추어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프랑스인들의 자부심마저 내려놓게 만드는 한국의 힘이 실로 엄청나다는 게 느껴졌죠. 연수 씨는 가끔씩 재능 기부 삼아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도 했는데 연수 씨 말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BTS 진도 받겠다. 내일은 기분 좋게 한식당에 가서 한식을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식당은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긴 한데 사실 그때는 BTS를 알기도 전이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였기 때문에 가봤다는 기억만 남아있을 뿐 음식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했어요. 오래되기도 했고 관심이 없을 때라 메뉴명조차도 기억이 안 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게 된다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음식의 맛도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한번 제대로 맛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연수 씨와 함께 간 한식당은 파리 시내에서도 나름 유명한 한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분은 저희가 앉자마자 반찬을 내어주셨는데 딱 보기에도 건강할 것 같은 야채 요리들이 정갈하게 나오더군요. 식전에 나오는 반찬을 보고서도 한국 사람들은 꽤나 건강한 음식을 먹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수 씨의 추천에 따라 불고기라는 한국 음식을 주문하게 되었는데요. 기대를 잔뜩 안은 채 음식을 기다리고 있자 이내 완성된 요리가 나왔고 저는 일단 음식 외관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일단 맛을 보기도 전부터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얇게 썬 소고기 조각들이 양념에 재워져 윤기 있게 반짝였는데 갈색으로 잘 볶아진 고기는 절로 군침이 돌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파, 양파, 당근 등의 채소가 함께 들어있어 색감이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하는 것 같았죠. 연수 씨는 불고기는 한국인들이 정말 즐겨 먹는 요리 중 하나라면서 감탄만 하지 말고 얼른 맛을 보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불고기를 집어서 맛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먼저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놀랐습니다.
간장과 설탕으로 양념된 소스가 고기에 잘 배어 있어 달콤함과 짭짤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입안 가득 퍼져나갔는데 프랑스 요리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맛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연수 씨에게 정말 독특한 맛인데 뭔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연수 씨는 아마 참기름이라는 소스 때문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기름은 프랑스 요리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고소한 향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풍미는 불고기에 깊은 맛을 더해줬어요. 특히 마늘의 은은한 향과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고기의 감칠맛을 한층 더 끌어올리며 불고기라는 음식을 처음 맛보는 저에게도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불고기의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또한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죠. 달콤함, 짭짤함, 고소함 등 다채로운 맛을 지닌 불고기는 프랑스 요리와는 다른 독특한 맛의 경험을 제공해 주었는데 연수 씨는 한국 음식 중에서는 불고기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맛있는 음식이 아직 수없이 많을 거라며 종종 새로운 메뉴들을 소개해 줄 테니 자주 맛보러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식의 나라는 우리 프랑스인 줄로만 알았는데 연수 씨는 아마 제가 한국 음식의 세계에 한번 발들이면 못 빠져나올 거라고 하며 웃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었을 텐데 실제로 불고기 맛을 보고 나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연수 씨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쉬면서도 오늘 맛본 불고기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아 한식당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파리에는 이미 한식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식당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많이 찾을 줄 알았는데 후기를 보니 파리에 사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아시아 음식이라 하면 중식이나 일식 혹은 동남아 음식 같은 게 우선적으로 떠올랐는데 요즘은 한국 음식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보였죠. K-팝 음악에서부터 한국어, 그리고 한식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한국의 문화 열풍이 사그라들 생각이 없어 보이는 요즘인데요. 저는 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꼭 BTS의 고향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선 당장 코앞에 있는 우리 파리 올림픽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앞서 말했듯 문제가 정말 많은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그래도 성공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마치길 기원하며 글을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한국 여행 일정이 잡히고 가게 된다면 후기 꼭 올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장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가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엘로디 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엘로디 씨의 나라 프랑스만큼 자부심이 강하고 자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또 없는데 그런 프랑스에서 루브르 박물관 첫 번째 성화봉송 주자로 한국인이 선정되고 또 한국어로 인터뷰까지 진행되는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동시에 참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오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